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하프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일환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프 최형두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 콜디스트 윈터,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긴 겨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미뤘던 난방비 공공요금 인상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국제에너지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침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모든 경제 지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뤄놓았습니다. 그 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권을 인수받은 뒤에 국가 신용 등급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정부에게 남은 재정 금융 정책 수단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릴 시간이 없이 곧 막대한 책임과 부담,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정책 실패와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서 또 대내적 여건이 나빠져서 국민들에게 가장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봄이 곧 오겠지만 그 봄에도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다키스트 아워, 윈스턴 처칠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 총리에게 남은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모든 노력과 눈물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의 장관님들, 우리 경제산업 최전선의 사령관으로서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을 국민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산업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그 산업 전선에서 또 투자 유치를 노력이 많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러스트벨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이제 옛말이랍니다. 90조 원에 달한 투자 붐으로 미국 산업들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디트로이트라든가 철강 산업 메카였던 피츠버그 이런 도시들 지난 100년간 제조업 호황기를 구가하다가 지난 70년부터 불황을 맞으며 러스트벨트 즉 녹슨띠가 되었죠. 그랬던 러스트벨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2년간 700억 유치액 달러를 89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국 정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갔습니다. 특별한 입법을 세워서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산업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투자한 러스트벨트가 수도권 지역입니까? 지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러스트벨트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미국의 경제 부흥은 바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리쇼어링 지원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해외로 나간 신규 법인만 3만 개였습니다. 그동안 국내로 들어온 유통기업은 126개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14년 유통기업이 340개였는데 2021년에는 1844개로 5배 늘었습니다. 일본도 늘었습니다. 대만도 계속 많은 기업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곳인데도 대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동북아 거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투자 유치 동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국내 기업 환경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올해는 3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걸 목표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정부 기대나 장관님의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투자 유치가? 투자 유치라는 게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각자 업종에 맞춰서 첨단은 예를 들면 요구하는 게 다르고 또 좀 밑에 주력 업종은 또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은 기업이 생산 거점을 옮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나라가 한둘입니까? 미국조차도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 유치 경쟁력 면에서 미국과 경쟁이 될 만합니까? 미국이 최근에 이제 IRA 같은 그 법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생산 거점을 자국에 들여놓겠다 이런 노력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투자 이권 개선을 위해서 특히 규제 환경 또 노동시장 환경 개선, 노동개혁 같은 것들이 절실한데 이 정부의 정책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식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번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해외 유치를 다녀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인력입니다. 첨단 인력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장 크게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교육개혁을 통해서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수출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거점 전략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가 성공한 거점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전국 여러 개 시도에 다 나눠져 있는 자유무역 지역인데 이 자유무역 지역에서 바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 유인을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런 자유무역 지역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법인세의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두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있습니까? 자유무역 지역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자유무역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그 규제 완화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자유무역 지역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이 바로 마산이 자유무역의 기적을 가져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52년에 그 봉암 갯벌에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역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프만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지역을 빨리 확대하고 설정을 해서 국제 투자도 좀 더 유치를 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 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지방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점 전략 전국에 골고루 있습니다. 마산도 있고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텐데 지금 당장 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어떤 제도든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용역이 맞춰지면 우리 중앙정부로 아마 신청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만드는 과정 이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유무역 지역 지정이 되도록 저희가 지자체와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유무역 지역도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에 맞추어서 자유무역 지역도 진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혁신타운을 제2자유무역 지역의 모델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경험이 중앙정부만 못합니다. 지방정부에 맡겨두지 말고 지금 이걸 성장의 새로운 거점, 투자 유치와 수출 경쟁 혁신의 새로운 진지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산업부가 특히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경욱 경제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추운 겨울,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말로 참 이 어려운 국민을 묘사했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을 지금 지고 계십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정부가 남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이런 상황에서 별로 재정 금융 정책의 수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 인색하게 제가 하려고 하진 않지만 기업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이죠.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적 실정이? 제가 지난해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세도 하나의 이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도 기업 환경 일반화고 조세도 역시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개 OECD 평균이 22% 정도 되니 우리도 기존의 25%를 최고세율을 22% 정도로 좀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이루는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1%포인트씩 낮추는데 일단 많이 아쉽지만 그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이 법인세를 가지고 뭐 부자 감세니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법인은 우리 국민들 소유다. 쉽게 말하면 그게 주주, 근로자, 그다음에 협력 기업, 소비자들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주주도 우리나라 초대 기업들도 주주가 대개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우리 600만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그야말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기를 살려내고 우리 소득을 키워주고 또 세금을 내는 정말 중요한 경제 주체다. 이런 면에서 기업 좋은 기업들이 머물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좋은 기업 환경 만드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는 여야 없이 정부와 함께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죽기 살기 경쟁에 노출이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정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떠나는 나라. 그 정부 좋은 정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잘해준 정부입니까? 재정 적자만 막대하게 내는 정부, 좋은 정부입니까? 우리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어야 되는지를 부총리님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자치단체 정당도 지방에 오면은 법인세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네. 법인세가 가장 중요한 투자 유인이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방 기업들을 위해서 지방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만 좀 근로소득세를 낮춰주자라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정책들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지방이 죽을 지경입니다. 예, 지방으로 특히 지방 소멸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가고 해외에서 오는 기업들도 가급적 지방으로 가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선거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봄을 국민들이 정말 이제 새봄을 맞을 수 있도록 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또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다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정책에 세제라든가 이런 규제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좀 총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할 테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조금 전 제가 야당원 대정부 질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당한 적이 있습니까? 소환당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환에 통보받은 적도 없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발동해서 이 수사를 하겠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총리께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특별히 다른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글쎄요, 만약 소환을 받았다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렇게 하고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던 그러한 그 사안이고요. 또 오랫동안 철저하게 조사했고 그러나 기소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법기관이 항상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 경제 난국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혼란을 끼쳐도 되겠습니까? 총리님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방산 분야, 에너지 분야 때문에 저희 지역 창원부터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방산, 에너지,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인데 어느 할 것 없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격변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중국 의존도가 낮춰지면서 아시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굉장히 우리 수출에서 큰 파트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을 대신했던 아시안 국가와의 수출 교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올해 한 아시안 정상회의 같은 곳에서 우리와 아시안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좀 특별한 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시안 공학기술원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에서 우리 한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에너지 기술 또 방산 기술 여러 조성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안의 가장 우수한 공대 졸업생들을 우리 한국에 유치를 해서 우리 앞선 기술들을 배우게 익히게 한다면은 그 인력들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귀중한 글로벌 인재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제안서를 드릴 텐데 한 아시안 간의 교류 협력의 이정표가 될 아시안 공학기술원 마침 경상남도에서도 경남과학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시안공학기술원은 정부의 ODA 자금으로 설립이 가능한 대학원 대학교 형식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새롭게 중요해지고 있는 아시안 국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안과 우리 간에 아주 지속 가능한 공고한 교류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총리님께서 관계 부처를 이끌어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새로운 과학기술원 설립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와 유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과학기술에 대한 인력 수급 전망, 연구 역량 분산 가능성 같은 또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R&D 인력의 난방 한계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뭐 대개 평택 정도라고. 남으로는 인력들을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창원, 경남의 경우에는 수도권 다음으로 아시안 인구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아시안국의 가장 훌륭한 공학 인재들을 데려와서 이제는 우리 이민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글로벌 파워를 통해서 기술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여기는 무슨 한정공대처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ODA 자금을 통해서 ODA의 원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정부 차원에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많이 국내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정부로서도 확실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